농산물 농식품 FTA 활용기업 담당자와 함께하는 유튜브. 안녕하십니까, 강태호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한산업 대표 김상욱입니다. 네, 오늘은 충남 금산 공장에서 진락 발효 홍삼앱을 제조하고 서울 여기 본사에서 지금 무역이나 서류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미국으로는 간접 수출, EU와 아세안 지역 등으로는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 홍삼 수출 기업 FTA 활용 기업인 구한산업 김상욱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진락 발음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우선 구한산업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한산업은 1992년에 설립되어서 올해로 29년째를 맞는 홍삼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꾸준히 고사포닌 농축액을 일본에 수출해 오다가 2005년부터 국내와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29년 동안 홍삼 어떻게 보면은 이쪽 홍삼을 제조하시고 네, 홍삼 그리고 제품들을 수출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29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홍삼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매김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구한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산에 공장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도 설명을 드렸고, 예. 지금 서류 업무는 아무래도 이렇게 서울 본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즉 충분 공정을 수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좀 공정이 간략하게 굳이 금산에 있어야 되는?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금산군에서 홍삼을 재배 수확하는 수확이 1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유통이 67%에서 70%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원료 수급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업계 공유,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 공장은 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인삼의 고향 금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의 70%, 뭐 대략적으로 about 70%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금산이 인삼의 고장이다. 네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제 앞에 지금 뭐 구한산업에 대한 다양한 제품들이 놓여져 있는데 우선 진락. 지금 모든 지금 스티커로 진락이 붙여져 있는데 진락 무슨 뜻인가요? 예, 진락은 좀 처음에는 발음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들으면 잘 까먹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진락의 진은 참진자에 즐거울 낙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진생의 진자하고요. 유산균이 좀 학술적이긴 하지만 락틱 엑시드 박테리아라고 해서 거기서 LAC를 띄어서 합쳐서 진락이라고 영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굉장히 한문으로도 의미가 부여가 되고 영문으로도 의미가 부여가 되네요. 지금 아무래도 구한산업에서 홍삼 일반 소비자나 지금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도 뭐 그냥 홍삼 생각하면은 뭐 홍삼 추출해? 그냥 뭐 아니면 홍삼 캔디 좀 이렇게 쉽게 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군인데 제 앞에는 굉장히 많은 지금 다양한 홍삼의 제품들이 있는데 뭐 주력 수출 품목과 어떠한 다양한 지금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이제 내년 30년 동안 수출하는 홍삼 농축액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런 고급 농축액뿐만이 아니라 2005년에 발효홍삼이라는 걸 상용화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소화흡수가 잘 되는 제품들을 만들었고요. 그 원료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뭐 차라든지 음료, 그 다음에 캅셀,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레드 커피라고 해서 이렇게 커피에 홍삼이 들어갈 수 있나요? 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인들은 이런 농축액을 굉장히 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도 먹지 못하는 맛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쓴맛 뒤에 쓴맛을 숨겨서 먹이자. 그리고 조금씩 먹어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더 고급 제품, 함량이 더 많은 제품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홍삼으로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설명을 해주실 때 유산균 발효 홍삼, 저는 홍삼에 대한 그런 제품들은 알고 있었지만 유산균 발효?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홍삼이 유산균 발효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개발 아니면 예. 대표님만의 좀 세계 최초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은 다른 업체들도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어쨌든 저희 고유 특허를 통해 가지고 세계 네. 최초로 했고요. 지금 현재 연구 결과에 의하면 37% 정도는 뭐 인삼이나 홍삼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안 된 채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뭐 생로병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도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착안을 해서 미리 유산균 발효를 해서 먹으면 소화 흡수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제품을 만든 것입니다. 즉 사람의 체내에 이제 흡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이제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92년도부터 지금 설립이 돼서 지금 이제 뭐 내년에는 30년을 앞두고 30년. 있는데 수출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수출에 홍삼의 수출에 대들보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셨다라는 거는 수출 강소기업이라는 걸 입증이 되게 되는 건데요. 첫 수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홍삼 종류 지금 이렇게 제품을 수출하게 된 첫 수출은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그 회사가 설립된 계기는 92년에 일본 바이어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 후로 이제 저희는 꾸준히 사실 일본에만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00만 부를 수출을 해왔는데 이제 저희가 2005년에 이 세계 최초 발효 홍삼을 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이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발효 홍삼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네요. 발효 홍삼 그렇습니다. 제품 덕분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해외에 있는 대표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 홍삼 조금은 좀 쓰다 이런 부분이 느낄 수가 있는데 해외의 소비자들이 좀 기호에 맞게끔 홍삼 제조가 그러면 좀 아무래도 구한산업에서는 좀 특별하게 준비가 된 게 있나요? 뭐 가장 예를 들어서 국가나 권역마다 틀린데 아무래도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캅셀 제품이 가장 선호를 하고요. 맛을 느끼지 않고 그냥 먹는 걸로.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저희 흔히 말하는 GDP가 좀 낮은 나라들은 싼 제품인데 달달한 걸 좋아해서 홍삼 차 같은 것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저희는 캔디나 젤리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파우치 제품들은 어린이나 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양하게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호에 맞게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시게 된 거네요. 이런 다양한 제품의 가장 주 원료인 홍삼, 이 홍삼에 대한 원산지 관리, 즉 금산의 공장이 위치해 있다라 그러면은 유통 아무래도 좀 쉽게끔 그 물품을 공급받고 계시는 건데 그럼 그 공급받는 홍삼에 대한 원산지 관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농민으로부터 경작지 증명서를 받아가지고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 같은 경우에서는 수삼을 직접 금산 수삼센터에서 사기 때문에 파시는 유통업자를 통해서 또 받아놓고 있습니다. 홍삼과 수삼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경작재배서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원산지 부분을 입증을 하기 때문에 주 원료인 이 원재료가 지금 원산지가 맞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고 계신데 그럼 이거에 연결돼서 원산지가 즉 홍삼이나 뭐 수삼에 대한 원산지가 입증이 돼야만 지금 유럽 지역, 뭐 미주 지역으로 수출하실 때 제가 대략적으로 관세율을 봤더니 홍삼 제품들이 뭐 6%에서 10% 내외 정도의 관세 특혜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럼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홍삼 종류의 제품들을 수입할 때 즉 관세를 납부한 특혜를 보고 싶어 할 텐데 그럼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게 되면은 FTA 어떻게 발급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저 그렇게 FTA를 준비해서요. 인증 수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별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한 10개 코드에 대해서 받아놓고
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개 코드, HS 코드로 인증 수출자를 받았다. 저도 식품 기업들을 많이 컨설팅을 했는데 10개 인증 받기가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사실상. 예, 예, 예.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FTA에 대한 좀 중점을 두고 해외 바이어들에게 좀 그러한 관세 특혜를 제공을 예, 예. 하기 위해서 예. FTA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드는데, 근데 또 FTA는 원산지 증명서를 지금 인증 수출자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면 예, 예. 양날의 검으로서 예. 향후에는 사후 검증이 돌아온다라는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사후 검증 대응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를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는 서류로 했는데 네. KT넷이라고 해서 FT 코리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이 시스템화 시켜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공장에서도 전담 직원이 네. 뭐 아주 전담이 아니라 이제 일부의 일을 맡아 자기 업무를 해서 네. 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FTA 사후 검증이라든지 네.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FTA 코리아까지 구축이 되어 있다.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을 이제 전담자까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예. 뭐 중견기업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FTA만 전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겸직을 예. 하고 있지만 예, 예. 식품기업에서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두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예. 지금 뭐 아무래도 좀 무거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표님과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홍삼 부분은 아무래도 면역력, 건강 예, 예, 부분에 예. 좀 도움을 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예, 예. 수출에 영향이 있었나요? 예, 뭐 제가 본 외국 기사를 보면 뭐 경제는 전체적으로 저기 했지만 예. 이제 건강 식품에 있어서 전체적인 매출이 20% 늘었다고 그랬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았는데 네. 이게 주춤하다가 네. 하반기부터 이제 특히 면역 건강에 대한 네.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한 15%에서 20%는 주문들이 늘어났다고 저희도 그렇고 네. 다른 인삼업체들이나 건강식품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 수준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식품 기업들은 많이 뭐 공산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출 부분이 굉장히 더 장벽도 비관세 장벽 예, 때문에 예, 진입 장벽도 어렵고 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위기가 기회가 됐다라는 표현도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렇게 지금 홍삼 부분에 있어서 좀 원래 처음부터 홍삼에 대한 이 구한산업 예. 즉 29년이 경과하면서 수출까지도 일본 첫 수출 바이어 때문에 예. 구한산업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홍삼 쪽에서 뭐 어떻게 전문가로 원래는 계셨던 건지 한번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사실은 저는 이 회사를 2002년에 네. 조인을 했고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와. 92년에 설립을 하셨고요. 사실 그 전에 두산에서 네. 부사장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네.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네. 백삼으로 그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무역 상사에 계시면서요. 역시 수출에 어떻게 보면은 그 근간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리고 또 2대째 지금 어떻게 보면 구한산업을 지금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구한산업은 수출로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홍삼 수출로 시작했더라도 과언이 아니네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국가로 하고 있고 지금 일본 수출 말씀하셨는데 뭐 최근 우리나라도 알셉에 대해서 이제 체결이 되었고 서명을 했고 이제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한산업에서 어느 지역으로 좀 수출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하고 EU를 좀 더 많이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 국가 중에서도 지금 베트남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도 좀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도나 러시아 북방 지역도 좀 늘리고 싶습니다. 지금 홍삼 제품으로 이렇게 미국으로는 간접 수출 그리고 EU 지역
그리고 아세안, 뭐 베트남, 예. 다양한 FTA 국가로도 수출하고 있는 구한산업, 또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발효를 앞두고 있는 알셉 활용, 이렇게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세계 최초의 그 유산균 발효 홍삼도 개발부터 그리고 대표님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품질의 이렇게 다양한 홍삼 제품들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연구하고 관리하는 모습, 이 부분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도 알아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국식품연구소와 이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다. 이 부분 질문을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예, 한국식품연구원과 2004년부터 저희가 긴밀하게 과제를 해서 그 상용화시켜서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발효홍삼이 있고요. 또한 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연구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홍삼을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서 유산균 발효로 만든 사람들에게 더 흡수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개발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으로 수출을 하고 계시는 구한산업, HS 코드, 저는 관세사로서 HS 코드 10개 품목에 대해서 인증 수출자를 받았다라는 부분에서도 사실상 놀랐고,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로 수출하시기 위해서 저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로도 전환이 되면 좋을 거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된다라면 구한산업이 업체별 인증 수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삼, 발효홍삼, 그리고 유산균,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기업 구한산업 대표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